첫 낙마, 네, 물음표가 지금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오 수석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라는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직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갑자기 왜 이 오광수 민정수석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뭘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의혹을 살짝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의혹 첫 번째는 차명 부동산 의혹이었었죠. 이 배우자의 명의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인의 그러니까 명의만 빌린 겁니다. 명의만 빌려서 이 관련해서 반환각서를 받고 차명으로 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 반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공직에 이 검사로 있으면서라는 의혹이에요.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송구하고 부끄럽다, 죄송합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냈죠.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데 본인이 잘 해명을 했고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의혹은 넘어가는 듯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의혹이 터집니다. 뭐냐? 차명 대출 의혹이죠. 오광수 수석이 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내가 대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아는 아까 그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해줬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명의로 해서 부동산, 이 저축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본인 회사에서 빌리는 건데 명의만 얘기해서 빌려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럼 차명 대출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관련해 사실 아직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아직은 다 의혹인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최창일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 사의 수리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99% 사의 수용할 것 같아요. 90% 수용한다. 왜냐하면 네. 저 부분이 지금 확정된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의혹인데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권 초기입니다.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내란 특검 이런 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진상에 대한 규명이 확정되고 그게 전제될 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특히 공직기강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공직하고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저 차명 부동산 저거 많이 봤던 그 기시감들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과거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저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인사는 이제 통과된 인사도 있고 또 통과가 안 된 낭만 인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바로 중요한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대통령이 비서예요 일단. 근데 저런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명분이 있겠어요? 단순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겠다는 국정 개혁 과제들. 제가 볼 땐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자진 사퇴해야 된다. 임명을 이미 했는데 네. 이 정권 이제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게 부담이 그 자체가 클 겁니다. 그럼 저 정도가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빨리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진 사의 표명했다고 그래요. 아직 대통령이 수용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수용할 것 같고 판단 잘한 겁니다. 저런 인사가 자꾸만 한 명, 두 명, 세 명 쌓이잖아요. 그 자체가 자꾸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가해져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점점 국정 동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서 볼 때 오광수 민정수석이 판단을 잘한 게 아닌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의를 표하기를 잘했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90% 결국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받아들일 거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낙마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이거를 사의를 수리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사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비서는요. 네. 사표 낼 자유도 없습니다. 사의 표명은 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사의 표명하는 거거든요. 네. 비서관이 수석이
덥석 그렇게 사의 표명 못하니까 당연히 저는 뭐 수리될 거로 보고 민정수석이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저렇게 하자가 많으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인사 장차관부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차명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명 계좌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수리를 했다고 해서 네. 앞으로 좀 논란이 잠잠해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그 6월 4일 날 취임하고 네. 지금 정광석과처럼 8일 날 민정수석 임명하고 바로 언론에 터졌거든요. 네. 지금 각각 나오는 게 친여 언론 매체 통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있죠. 원내대표 나온 뭐 김병기 실장도 뭐 아들 취업 부탁한 게 녹취록까지 통째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또 여러 가지 뭐 아들 또 논문까지 지금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법 그 제안한 것도 나오고 다 통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서는 이렇게 취재해서 쓰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정권 초기에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있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권에 반대가 있었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 그 네. 민정수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 그 동맹파잖아요. 네. 자주파에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다고 봐야고 원내대표도 뭔가 있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내부의 반대파들이 계속 언론에 제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 마찰이나 논란, 소란은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언론에서 하나하나 뭐 부동산 의혹이든 뭐든 이거를 파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빵빵 여기저기 어쨌거나 의혹이지만 의혹 차원이지만 나온다는 얘기인즉슨 누가 뭔가 이렇게 제보처럼 갖다 주는 거 아니겠느냐. 내부 다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일단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도 뭔가 더 뭐 의혹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민정수석 검증 문제로 곤혹스런 대통령실입니다. 일단은 정면 돌파 기류였었죠. 근데 오늘 조간으로 나온 얘기가 사의를 표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자꾸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나온 이 차명 대출 관련해서는 또 이제 검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한 사람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여기 나오는 금융실명법, 사기, 조세범 처벌법이 우리가 흔히 약간 청문회에서 듣는 뭐 위장 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수위의 이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게 어쨌든 뭐 가액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형량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죄명 자체들은 보통 악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세금을 탈루할 때 아니면 불법 자금을 세탁을 할 목적일 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저 죄명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이제 가액이 큰 경우가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도덕성으로도 그렇고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재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범죄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 정말로 그게 사실관계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엄중한 처벌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의혹 제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또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은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는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처벌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엄한 처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보통은 어떤 세금 탈루나 아니면 뭐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적용이 되는 혐의들인 건데 보통 이런 게 적용이 될 때는 현재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다만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형량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 혐의들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 죄질 부분도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이 앞으로 이 국민주권 정부의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한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 본인의 변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예. 저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예.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예. 결정해야 될 문제고. 만약 사실이면 이것은 사퇴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다른 비서관,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네.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서 본인들로서는 이걸 본인이 아직 해명, 뭐 설명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우리 정부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양부남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박용진 의원은 뭐 그렇다고 쳐도 양부남 의원은 최 교수님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법조계 출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인사검증 바로미터인데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아주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양분하 의원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분하 의원의 저 얘기는 정권 초기부터 저런 게 자꾸 불거지면은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초반부터 아예 그런 싹을 잘라라 그렇게 들려요. 아주 단호하잖아요. 웬만하면 정권 초기에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양분남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친여 매체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MBC에서도 김병기 의원 관련 게 MBC에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네. 이른바 친여 매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글쎄 누가 일부러 뭐 정적이 그걸 어떻게 뭐 흘렸다 이것까지는 제가 그건 알 길이 없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을 아끼는 그 측에서 볼 때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내부의 견제 장치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빨리 초반에 인사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네. 개혁 동력이 완전히 막힙니다. 과거 정권에서 무수히 봐왔어요. 인사 문제 이렇게 절대로 인사 문제는 철저히 다뤄야지 일단 얘기해놓고 검증 보고 여론 보고 한다. 그러면 점점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정권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지금 이 오광수 수석 건도 그렇고 몇 명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혹들이 지금. 네. 그분은 절대 이렇게 안이하게 그렇게 가볍게 보아넘기는 분이 아니다. 정말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고 정권 초기지만 상당히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지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분남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 현재 이런 추가적인 보도가 좀 솔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번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부담이 되니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그런데 재차 논란이 뭔가 더 나오고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의를 밝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리할 뜻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낙마가 나오게 되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저희 시간 중에 이 소식이 들려온다면 저희가 바로 속보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뒤에 이어진 뉴스에서도 또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